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상이고 여기는 이재명 현상입니다. 오늘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무장관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법무부가 그동안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 트럼프를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범죄라는 것은 아주 큰 중대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방기밀을 무단 반출해가지고 자신의 플로리다 저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기관에서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법 위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법방해 등 혐의, 여러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더구나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에 출두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범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전에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르노 배우와의 관계를 듣기 위해서 매수하려는 활동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가지고 현재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번은 국가안보와 관계된 범죄라 이거죠. 방첩법의 어떻게 보면 간첩죄 혐의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기밀을 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을 무단 방출해가지고 자신의 사저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게 중대사안입니다, 사실은. 동시에 이 사법방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사법방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라고 합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국가기밀서류, 백악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가기밀서류를 15박스에 넣어가지고 플로리다의 자신의 저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안 미국의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강제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법 혐의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국가기밀,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15박스에 수백 개의 국가기밀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예민한 1급 비밀뿐만 아니라 이 정보는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라, 그러니까 소스를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특별 분류가 된 문서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고분고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작년에 강제 회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제 회수한 다음에 보니까 또 한 100건이 더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형사처벌감이다 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이 노련한 스미스라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했는데, 특별검사는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가져간 기밀 서류 중에는 김정은과 서로 주고받은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이란 관련도 있었고,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걸 반출해서는 안 될 기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사제로 가져간 것은 기밀 해제를 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밀 해제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거기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져간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뭐 땅바닥에 탑 시크릿 같은 이런 최고 기밀을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범죄를 적용한 것은 국가적 범죄다 이런 뜻이고 고의성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테이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테이프의 내용은 아마도 트럼프가 또는 트럼프 측근이 이 기밀 서류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테이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경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는 일찌감치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을 했고 요사이 펜스라든지 헤일리 또는 뭐 디산티스 같은 이런 유력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방첩법의 간첩죄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듯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단 한 번도 법무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특별검사가 또 다른 수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에 의해서 선동된 폭도가 미국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6명이 죽고 하는 사건, 이것은 지금 내란죄 혐의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또 기소가 되면은 일종의 반역죄인데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아무리 공화당이 당원들이 무엇에 홀렸는지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밀고 있지만은 반역죄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겠느냐. 그래서 성산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이재명이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재명이나 트럼프나 둘 다 거짓말의 선수인데 맹목적인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지 세력. 이게 민주주의의 허점입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선동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독재보다도 더 위험해집니다. 감사합니다.